고려대학 교수님입니다. 지금 제가 네 번째 오는 건데요. 계속해서 똑같은 데에서만 하는 줄 알고 이제 역삼역에서 내려가지고 여의도에서 출발했는데 비가 안 올 때 내리니까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우산 살 데가 없어서 비를 맞고 왔다가 다시 와가지고 설릉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오는데 우산이 없어요. 계속해서 비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젖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젖으면 섹시한 게 아니고 추해 보이기만 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뒤에 서 있었어요. 제목은 이제 리버스 ICO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제목으로 이제 기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약 몇 주, 3, 4주 전쯤에 이제 글을 한번 썼는데 쓰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고민하는 거를 그냥 적어서 기고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 최 대표님한테 그때 제가 글을 쓰면서 고민했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으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자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블록체인을 관련된 강의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박사도 갖고 있고 교수이기도 한데 저는 원래 파이낸스 박사, 이거 투자론의 박사고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노벨상을 받은 논문들이 있고 이론이 있고 그걸 가르치는 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블록체인의 박사는 아니고 블록체인을 가르치긴 하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오면서 이렇게 그 비에 젖어서 계급장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이 공부한다라고 고민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리버스 ICO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목인데 리버스 ICO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도 없죠. 사례를 이제 뭐 찾아지는 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본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의 질문이 뭐냐면 리버스 ICO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리버스 ICO가 뭐가 리버스 ICO냐? 리버스 ICO의 법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학문적으로 누가 논문을 써서 이것이 리버스 ICO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의 질문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ICO는 스타트업이 코인 토큰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스타트업이 아닌 경우에 코인 토큰을 발행한 자금을 조달하면 리버스 ICO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스타트업이 아니면 그럼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는 뭔가요? 스타트업은 회사 세운 지 5년이면 스타트업인가요? 5년까지가 회사 세운 지 1년이 스타트업인가요?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한 이제 오늘 오면서 산업은행의 어떤 다른 일로 이제 벤처팀이랑 얘기했는데 거기서는 벤처가 어쨌든 7년이 넘으면 벤처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내규가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7년 설립된 지 7년이 된 회사까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7년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ICO라고 하는 절차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프라이빗 세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ICO까지도 기간이 6개월, 1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초기 단계면은 리버스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하면은 ICO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재미난 이제 정의를 말씀해 주신 건데 저는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오히려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리버스 ICO가 가장 첨예한 문제는 기존 주주들하고의 이해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ICO를 해서 기존 주주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슈가 있는 회사가 ICO를 하는 거를
리버스 ICO다라고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 단독 주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이해관계 충돌은 없죠. 또 한 가지는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는 거는 주주들이 있어도 사실은 처음에 회사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기만 하고 돈 못 벌고 있을 때는 이해관계 충돌이 거의 잘 없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생기는 시점은 항상 벤처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싸우는 거는 처음에 돈 깨먹을 때는 절대로 안 싸워요. 무조건 싸움이 나는 거는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싸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기존 주주들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코인 토큰을 발행을 하는 거를 리버스 ICO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의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제 정의고 이따 끝나고 나서 뭐 토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토론을 하고요. 이제 한 달 전쯤에 ICO 레이팅에서 나온 자료 보면은 전체 ICO의 1, 4분기에 8%가 리버스 ICO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왜 그럴까 하는 것도 저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굉장히 유명한 리버스 ICO라고 나왔는데 이 회사는 제가 지지난달이 됐네요. 5월 24일 날 행사할 때 발표를 했어요. 행사할 때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는 리버스 ICO가 전혀 아닙니다. 이 회사는 그냥 완전히 새로운 엔티티를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그 메인넷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리버스 ICO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건 라쿠텐, 그리고 이제 더 리버스 ICO 얘기가 된 거는 아마 텔레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쿠텐은 일본에서 제일 큰 전자상거래를 하는 데고요. 마일리지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를 이제 토크나이즈를 하겠다는 모델로 발표를 한 거고, 텔레그램은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에 비해서는 텔레그램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유출하건데 카카오도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다가 정부한테 이제 혼나고 안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유사할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그런 다른 한편에는 카카오는 계속해서 무엇인가 서비스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는 거를 이제 코인 토큰을 발행해서 이 생태계를 하나를 묶으면서 그 안에서의 지불 결제 시스템은 이제 카카오가 발행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고, 이런 방식이 이제 네이버도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좀 다른 경우는 SBI 같은 경우인데, 이제 SBI는 굉장히 오래된 일본의 소프트웨어 계열의 금융회사인데, 금융회사가 이제 토크나이즈를 하면서 거래소 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비즈니스는 새로 시작하는 거기는 하지만 어쨌든 파이낸셜 비즈니스 하던 데가 이제 토큰 거래소를 진출한다라고 해서 리버스 ICO의 이제 예로 얘기를 하고, 코닥 같은 경우는 한때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거의 존재 가치가 없는 회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다 가면서 필름이 필요 없어져서 거의 망하다시피 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필름으로 ICO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주 전형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컨텐츠의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를 이제 그 블록체인에 실었을 때 저작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이 유통될 때 이제 유통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동시에 저작권자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항상 줄 수 있고, 이런 류의 이제 모델들이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볼 때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게임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토큰 이코노미의 가장 원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블록체인에 많이 몰입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게임 개발에 굉장히 능했고, 근데 그 게임에 갖고 있었던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아이템 매니어 이런 회사들이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만약에 토크나이즈가 가능했다면 너무너무 쉬웠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들은 다 잠재적으로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발표했는데 혹시 오늘 안 오셨나요? 해먹남자 안 오셨나요? 네. 프랜차이즈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고객들을 많이 갖고 있고 고객들이 상당 부분 데이터를 남기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블록체인에 담아가지고 가져와서 고객들의 취향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해먹남녀가 이제 주창하는 거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가 우리 모두의 고민인데 오늘 뭐 먹지를 고민하기 전에 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개인의 날씨에 따라서 요리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우리는 항상 고민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아마존에서 책을 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마존에 책을 산 사람들이 책을 몇 번 사고 나면은 책 추천이 오는데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추천을 해주지? 그런 이제 거를 추구를 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제가 잘못 반대로 눌렀고요. 이제 목소리도 이제 목소리를 제공해주면 사실은 음성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음성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나 있잖아요. 처음에 뭐 알렉사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도 구글,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안 하는 데가 없이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SKT, KT, 네이버, 카카오, LG 우리나라도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음성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음성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 라고 하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음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토큰을 주겠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음성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팔겠다라고 하는 모델인 거고요. 최근에 했었던 ICO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ICO 중에 하나죠. 에어블록이. 에어블록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를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고, 이거는 이제 음악에서 이제 예술 분야, 특히 뭐 음악 분야 같은 경우에 항상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이 음악이라는 것도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이 되잖아요. 디지털 콘텐츠로 아까 사진이 변한다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나서부터의 그 유통이 많이 되는데 원 제작자하고 소비자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기존에는 중간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찾아갔다면 이제는 블록체인에 실어가지고 원작자와 소비자 모두한테 혜택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경우는 소비자들이 뭔가 댓글을 보고 화장품만이 아닌데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댓글을 보고 선택을 하는데 그 댓글이 조작되어 있다. 그래서 정확한 댓글을 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주면은 정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런 거고요. 보험도 마찬가지 데이터이고 헬스케어도 거의 다 이런 류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너무너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많고 지금 뭐 알파콘이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이제 ICO 한참 막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랑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메디블록도 거의 유사하고 외국 회사들의 얘기를 들어도 거의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그 건강이랑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뭐 제약회사가 됐건 그 누가 됐건 간에 이제 하겠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토큰을 주겠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델이고, 이것도 똑같은 모델입니다. 카카오 벤처스 컨텐츠 프로토콜이니까 사실은 뭐 책이 됐건 뭐가 됐건 이 컨텐츠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자산들한테는 똑같은 모델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뭐 구매 데이터, 아까 말한 해먹 남녀하고 좀 유사한 거죠. 이제 이거는 약간 다른데 이제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보안 회사인데 누군가가 이제 그 해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이제 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이 회사는 이제 그거에 대비를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완벽한 보안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 펜타 시큐리티도 비슷한 얘기고, 데이트코인도 이제 한참 레이징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남녀 간에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가짜 사진 올리고 가짜 개인 정보 올리고 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막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 사실 사기 사건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이제 킥스타터 제일 유명한 데 인디고 이런 데다가 내가 앞으로 얼마가 있으면 어떤 제품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선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른바 사기죠. 근데 이걸 스마트 컨트랙화를 하면은 이제 이게 달성이 되는 경우에만 돈을 찾아갈 수 있는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는 뭐 이게 그냥 랜덤하게 모았어요. 제가 어떤 특정한 섹터를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가 되는 대로 랜덤하게 모았는데 근데 리버스 ICO의 어떤 특징이 있나? 그러면 이제 오늘 모아진 사례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라이트랑 관련된 사례들이 사실은 훨씬 많았는데, 근데 어쨌든 리버스 ICO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큰 이코노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다른 거는 기존에 사업을 하던 데는 좀 더 고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그거를 공고히 하거나 그걸 확정하거나 그걸 변환시키거나라고 하는 것이 약간 다른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 정보를 블록체인화해서 쉽게 그거를 유통시키게 할 수 있다라, 이런 여러 가지의 특징들은 리버스 ICO의 사례하고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사례하고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근데 이제 그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이거는 꼭 리버스 ICO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데 더 이제 리버스 ICO에 좀 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를 발행하든지 간에 갚아야 될 의무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큰을 발행한 것이 이게 그 누구도 부채라고 하지는 않죠. 그 누구도 뭐 그렇다고 에코티 뭐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뭐 가장 많이 하는 형태는 파운데이션을 세워서 거기다가 도네이션을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아무 그 상환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 법적인 요건은 1분 남았어요. 법적인 요건은 그리한데 그 본질적으로는 고객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겠냐? 고객들은 그러면은 뭐를 생각하고 할 거냐? 고객들은 사실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이제 이거는 누가 내 돈 갚아주는 게 아니니까 팔고 떠나겠죠. 그것이 이제 그렇다면은 토큰 이코노미가 망가지면은 그 피해가 기존에 있는 주주들한테 온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가는 거니까 가장 첨예한 이슈는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의 주주인데 우리 회사가 토큰을 발행한다. 그게 나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가장 첨예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ICO에 관련된 법규에다 적용하는 걸 볼 때는 이를테면 시큐리티형이라고 하는 토큰은 당연히 기존 향후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자산형 토큰도 마찬가지. 그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면 그 자산은 주주 것이기 때문에 충돌이 될 거고, 앞으로 생기는 수익을 나누는 걸로 한다면 그거는 주주 건데 토큰 홀더한테 가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스 ICO를 할 때 그 기존 주주하고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 충돌하지 않는 유형은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는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컨셉이잖아요. 새로운 기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증권형이나 이런 거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하이브리드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증권형은 컨플릭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토큰형으로 간다면 문제는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제 블록체인의 강점을 활용한 쪽으로 기존 사업하고 다른 뭔가 변형된 사업을 하는 거는 여전히 약간 그 주주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소지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윈인, 주가가 오르는 윈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선 리스크가 없잖아요. 백서는 종이만 가지고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을 해야 한다면은 리버스 ICO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입증이 된 것이 있고 많은 고객이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매출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이제 적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기존 주주하고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토큰형을 발행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코인 토큰을 투자할 때 굉장히 기대 수익이 높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높은 수익이 토큰의 경우에 날 수가 있나? 토큰이 그렇게 가격이 오른다면 토큰 이코노미 설계된 것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토큰 이코노미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많이 활발하게 써서 고객을 확보를 하고 그걸 지불 수단으로 쓰는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한 것인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다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을 이제 많이 낮춰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VC의 투자들의 최근의 조류도 또한 이제 토큰 투자보다 이제 그 발행 회사의 에퀴티를 투자하는 그 스타트업의 에퀴티를 투자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랑 관련된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과연 나는 리버스 ICO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이제 해야 될 건데 어쨌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이제 분산, 중앙집중을 탈피하고 그리고 많은 고객들한테 직접적인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를 하는 기업은 그런 걸 무시하고 하는 기업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도 이 리서치를 하면서 전체적인 리서치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서 그 회사를 이제 그 만들었어요. 블록체인 투자 연구소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 연구 조직을 지금 직원이 3명밖에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데이터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저기서 그냥 게더링을 해가지고 만든 자료인 게 눈에도 드러나잖아요. 엉성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만드는 거고. 그래서 좀 토론을 해서 뭔가 더 좋은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사실 되게 찾은 주제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리버스 ICO 같은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경영자들한테 블록체인과 관련된 교육을 해서 나중에 자기 사업을 블록체인화하는 자기 코인이나 토큰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하나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런 토론을 좀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하면 좋겠어요. 질문은 우리 최 대표님이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나중에 뭐 패널 토론하고 향후에 또 토론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활용을. 예, 잘 고생하셨- 말씀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